부자는 은퇴해도 부자다 상위 10% 노후 전략의 잔혹한 격차.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씁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쉬면서 사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어쩐지 준비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은퇴 준비를 미뤘던 분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저축보다 당장 급한 지출에 밀렸던 분들, 사업 한번 잘못돼서 재기를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60세를 넘기며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후회도 두려움도 아니에요. 바로 불안입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자식에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퇴 전에 어떤 선택지를 꾸준히 쌓아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은퇴해도 부자다라는 말은 사실 돈이 아니라 전략의 격차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상위 10%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찍부터 노후의 판을 깔아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노후 준비의 핵심과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왜 행동의 격차가 결국 노후의 격차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은퇴의 진짜 시작은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냐에 꽂혀요. 3억이면 되나? 5억은 있어야지? 10억 있어도 모자라다더라.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이런 말들이 돌죠. 근데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있는 돈을 계속 까먹기만 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적게 있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은 확 올라가요. 상위 10%의 전략은 단순해요. 은퇴 전에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두는 것. 연금, 배당, 임대, 부업, 잔업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돈.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모아두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은퇴 직전이 돼서야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2. 사례 50대 중반에 지속 가능한 알바를 준비한 분. 최근에 만난 58세 남성 어 씨는 은퇴 상황에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예요. 어 씨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했지만 큰 저축은 없었고 딱 필요한 만큼 살았어요. 자녀 둘 대학 보내느라 여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55세쯤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은퇴하면 하루 종일 뭐 하지? 그리고 돈은? 그때 어 씨가 선택한 건 돈이 목적이 아닌 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배달 같은 고강도 일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저강도 일?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근처 공원 매점에서 주말마다 일하기 시작했죠. 수입은 많지 않지만 지금은 매달 40만 원, 5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씨는 지금 그 돈이 심리적 버팀목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은퇴가 무섭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도 쓸모가 있고 돈도 조금이지만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상위 10%처럼 큰 부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어 씨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은퇴 불안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사례죠. 3. 사례 월세 50만 원의 자유를 얻은 60대 부부. 반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부부 B 씨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우리 노후에는 월세 50만 원만 나오면 된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명확했죠. 자녀 교육비를 100% 책임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독립계획을 어릴 때부터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돈으로 20년 동안 작은 빌라를 두 채 마련했고 둘 다 지역에 따라 월 2,030만 원씩 월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두 부부가 연금 포함해서 월 22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주변 친구들은 노후에 22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라고 걱정하는 반면 이 부부는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남보다 많이 벌려는 욕심보다 적게 쓰고 오래가는 구조를 세우는 데 집중. 이게 상위 10%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사람들.
4. 사례 30대부터 은퇴 후 일거리를 만들어둔 사람. 이 사례는 좀 색다릅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C씨는 은퇴를 퇴직 후 2030년이 아닌 지금도 가능하게 만드는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회사 일과 별개로 온라인 강의, 블로그 글쓰기, 프리랜싱 프로젝트를 조그맣게 꾸준히 쌓아두기 시작했죠. 지금은 월 평균 80만 원 정도 추가로 벌고 있어요. 하지만 C씨가 가장 자랑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회사가 부담스러워도 퇴사할 수 있는 느낌? 그게 진짜 은퇴 준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상위 10%가 가진 핵심 철학이에요. 은퇴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라는 것. 5. 노후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행동 격차가 만든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많고 적음보다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사실에서 와요. 상위 10%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행동의 타이밍입니다. 남들 다 바쁠 때, 나중에 하지 뭐라고 할 때, 지금은 애 키우느라 바빠서라고 미룰 때, 상위 10%는 조금씩 꾸준히 길게 투자합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격차가 되죠. 결국 상위 10%의 잔혹한 격차는 뭘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라 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했느냐의 차이예요. 6. 우리에게 필요한 은퇴 전략은 거창한 게 아니다. 혹시 여기까지 읽으면서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늦게 모아도 불리지만 전략은 늦게 깨달아도 충분히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만 잘 정리해도 돼요.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만들어 보기. 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두기. 연금 구조 제대로 들여다보기. 지출 줄여서 남는 돈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기. 취미를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켜 보기.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부자는 은퇴해도 부자다라는 말은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자의 노후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일찍부터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격차는 생각보다 작은 한 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노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의 작은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고마워, 잘 해냈어라고 말하게 만들 겁니다.